안녕하세요. 삶과 생활 속의 과학 익힌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활 속의 과학에서는 뭐 그렇게 생활 속의 과학은 그렇게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건 별로 없고 뭐 신제품,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이제 비교하는 글쓰기 뭐 이런 거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 볼게요. 어휘.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은 뭐예요? 인공지능. 그렇죠?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지능 AI. AI라는 것은 그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사람처럼 이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그다음에 3D 프린트. 3D 프린트는 3D 하면 어떤 생각이요? 입체적이다. 이렇게 이제 입체적이다. 입체적이다 반대말은 뭐예요? 평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적이죠. 그런데 어떤 물건의 모양들은 입체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인쇄한다. 그리고 모바일 앱. 모바일 앱은 뭐예요? 그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이제 이 전자책 또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웨어죠. 그래서 모바일 앱. 여러분 앱 많이 깔고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테슬라 뭐 자율주행차 이렇게 하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은 이 자율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주행이라는 것은 운전을 해가는 차, 혼자서 운전해가는 차라는 뜻이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율이죠, 그죠? 자율. 그래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거. 이번에는 또 다른 어휘도 봅니다. 무인 편의점, 편의점인데 누가 없어요? 무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사람이 없다. 길찾기 앱. 찾기 앱 우리가 뭐 네이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티맵에도 있고 그렇죠.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 스피크, 뭐 지니야 음악 틀어줘 하면은 어, 틀어주고 또 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죠. 가상현실 VR 스스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로봇 청소기. 자, 어디에서는 직원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자, 무인 편의점. 어디에서는 날씨나 일정 등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 스피커. 네. 무엇을 사용하면 원하는 곳을 어디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저 앱, 길찾기 앱. 길찾기 이렇게 해서 이런 어휘 잘 많이 써보시고 한 20번 정도 써보세요. 또 어휘 보겠습니다. 자, 실버 로봇이니까 실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좀 노인들을 돌보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실버 로봇을 뭐 해서 이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작동시켜서 사람을 대신하여 환자를 돌보게 한다. 이런 거.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으로 뭘 해요? 그렇죠. 비행기 같은 경우 조종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뭐 조금 이번에는 밥을 조금 먹어야지 이렇게 스스로 조절하는 거고 조종하는 거는 대부분이 뭐 드라이브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조종하다고 하죠. 그래서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으로 조종하는 무인 비행기이다. 사람이 안 탄, 사람이 없는 비행기이다.
3번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뭐 해요? 그렇죠. 컨트롤하죠. 그러면은 제어하다 이렇게죠. 제어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가상현실 VR 기기로 실제와 같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 다양한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체험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정보 검색이 가능하여 AI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찾아서 뭐 해준다? 답을 해주죠. 그래서 응답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직까지 좀 더 중요한 어휘들이 남아 있네요. 그래요. 자, 개발하다. 그다음에 발전하다. 점점 좋아지는 걸 발전하다라고 하죠. 나타나다. 네, 기대하다. 기대하는 거. 우리 어떻게 발전할까? 앞으로 어떤 발전이 있을까?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다 여러분한테 좀 더 영어로 해서 영어로 좀 많이 이제 알려줘야 돼요. 예. 음, 영어로 해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제 개발하다, 디벨롭을 하고 그럼 발전하다 하면은 뭐 하다? 디벨롭하고 개발하다 하고 발전하다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영어로는 다 디벨롭인데 조금 달라요. 개발한 거는 어, 개발하다는 좀 개발은 좀 시작하는 거죠. 그 뭐 땅이나 아니면은 그 땅 속에 그 기름이 있잖아요. 오일이 묻혀 있으면 그 기름 같은 걸 찾아내 가지고 그걸 이제 쓸 수 있도록 찾아내는 걸 개발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국말에서는 영어에서는 다 디벨롭이라고 하지만 이 없던 것을 찾아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개발하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찾아내서 없던 것을 찾아내서 그래서 개발하다는 이제 없던 것을 이제 찾아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개발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발전하는 다 영어로는 다 디벨롭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전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더 좋게 옛날에는 안 좋았는데 좀 더 좋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낫고 좋은 상태로 그래서 더 낫고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더 나은 상태로 그죠? 그래서 더 낫고 이제 좋은 상태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던 걸 찾아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개발하다고 더 낫고 좋은 상태로 되는 걸 발전하다라고 이렇게 하죠. 나타나다라는 것은 어피하고 이제 기대하다.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이제 기대하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영어로는 우리가 뭐예요? 기대하다는 expect죠. expect 기대하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음, 기대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어, 내일 뭐 제가 소풍을 갈 거예요. 그래서 피크닉을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고. 주목받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목받다? 이렇게 하면은 주목받다. 좀 사람들이 노티스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주목받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그 일도 잘하는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주목받다 이런 말 이게 굉장히 좋은 이제 마지막 이 단어 어휘들은 굉장히 좋은 걸.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도와주는 실버 로봇이 사람들에게 뭐 받고 있어요? 그렇죠. 주목받고 있고요. 오늘날 과학은 미래를 예측하다.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예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라는 말? 예라는 말은 미리라는 말이죠. 미리. 그죠? 미리 추측하다. 예측하다는 것은 이제 미리 추측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리 이제 추측하다. 미리 보도하다. 그러니까 예라는 말은 이제 미리라는 말이잖아요. 미리. 그러면 미리 보도하다. 텔레비전에서 내일 날씨가 맑을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뭐를요? 일기예보 이렇게 하죠. 미리 보도. 그리고 또 미리 약속하다.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뭐 하세요? 예약하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이 예라는 말은 또 우리가 뭐도 있어요. 예약도 하고 또 예매도 있죠. 많이 사용하는 거 예매 미리 사다 그죠? 티켓을 미리 사다 해서 예매 이런 것들 예측하다 미리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은 미래를 미리 추측할 수 없을 만큼 추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에어컨을 뭐 하기 위해서 개발해내는 거죠.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 새로 만든 제품이죠. 새로 만든 제품은 이전 제품보다 어, 이전에 만들었던 제품, 그래서 뭐 구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전 제품보다 이제 성능이다. 성능은 뭐예요? 성능. 그것의, 성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질과 기능을 성능이라고 하죠. 기계의 성질과 기능. 그래서 성질과 기능. 그죠? 펑션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성능이 우수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은 이전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좋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expect 하고 있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하다, 발전하다, 나타나다, 기대하다, 주목받다 요런 것들은 거의 자, 많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음, 이번에는 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자, 는 줄 알다. 는 줄 알다는 뭐예요? 어떤 사실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실을 어,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나타낼 때 는 줄 알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우리 책에서는 좀 이렇게 어떤 사실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었다. 이래서 있음을 나타내는 게 알고 있었는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줄 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면 그래서 실은 잘못 알고 있었다.
는 줄 알다. 동사는 형용사. 명사는 인 줄 알다. 명사에서는 플러스 이제 인 줄 알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먹는 줄 알았어요. 먹는 줄 알았어요 했으면 못 먹는 거죠. 오는 줄 알았어요 하면은 안 오는 거죠. 듣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들은 거죠. 재미있는 줄 알았어요.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한 줄 알았어요? 만드는 줄 알았어요. 리얼 탈락하고 리얼은 이제 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받침 있을 때는 은 줄 알았어요. 받침 없을 때는 니은 줄 알았어요. 하면 돼요. 그래서 짧은 줄 알았어요. 많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받침 없으니까 니은만 하죠. 그죠? 바쁜 줄 알았어요. 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읍이죠. 비읍. 비읍 불규칙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가까운 줄 알았어요. 비읍이 우로 바꾸는 거 똑같아요. 1단계부터 시작해서 4단계까지 다 똑같아요. 춥다? 그렇죠. 추운 줄 알았어요. 하면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고 방이 넓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이 좁아요. 그치? 방이 좁아요. 이걸 넓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리에 앉아 있어서 키가 뭐예요? 작은 줄 알았어요. 형용사니까 형용사 받침 있으니까 은 줄 알았어요. 하죠? 그래 작은 줄 알았어요. 서니까 어때요? 와 키가 커요. 그죠? 음. 항상 두 사람이 같이 다녀서 뭐 한 줄 알았어요? 여기는 이제 사귀다는 뭐야? 동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사니까 는 붙여야 되죠. 사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동사니까. 지난주에 본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뭐 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어, 지난, 지난주에 본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뭐 하는 줄 알았어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요 지난주 때문에 여러분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하면은 안 되고요. 지금도 이제 동사로 생각해서 과거면은 떨어진 줄 알았어요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똑같아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떨어졌어요. 이링 씨가 한국어를 아주 잘해서 한국 사람 이거는 뭐예요? 명사죠. 명사. 이거 명사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링 씨는 한국 사람 아니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대화로 한번 해볼게요. 안젤라 씨가 한국어 말하기 대해서 1등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저는 안젤라 씨가 한국말을 잘 안 해서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 음식은 맵지 않네요. 네,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음식은 다 저 매운 줄 알았어요. 요즘 라민 씨가 취업 준비로 바쁜 것 같아요. 라민 씨가 아직 취직 안 했어요? 취직 안 했어요, 아직? 저는 벌써 취직? 그렇죠. 한 줄 알았어요. 취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취직했는 줄 알았어요. 해도 돼요. 그죠? 저는 벌써 취직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과거여가지고 이게 니은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 속에서 과거 있는데 또 취직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했다 이건 과거잖아요. 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취직한 줄 알았어요. 해도 돼요. 지난 주말에 K-팝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정말요? 저는 제이슨 씨가 음악을 잘 안 들어서 K-팝에 관심이 없다 있다는요.
그쵸. 없는 줄 알았어요. 있는 줄 알아서 해야 돼요. 있다 하고 없다는. 똑같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잠시듯이 고향에 안 갔어요. 수업에 안 와서 고향에 그렇죠. 간 줄 알았어요.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니은 줄 알았어요 해도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직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취직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취직한 줄 알았어요도 과거 나타낼 때. 그다음에 요거 돌아가다도 과거 나타낼 때. 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수업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면 됩니다. 음. 먹는 줄 알았어요. 있잖아요. 먹다. 먹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먹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죠. 그죠? 현재. 그죠? 그리고 과거는 뭐예요? 먹은 줄 알았어요. 그죠? 어.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과거 형태 때문에 이제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다음 취직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번에는 권하다를 해볼게요. 권하다. 자, 권하다는 뭐예요? 같은 상황이나 행위가 반복될 때. 그래서 행위가 이제 반복될 때. 반복될 때 이제 권하다를 사용해요. 반복. 그래서 휴대전화에 길찾기 앱이 있으니까 여행할 때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길찾기 앱이 나오기 전에는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찾곤 했어요. 그렇게 경험,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과거의 경험, 그죠?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간 날 때마다 옛날에는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하곤 했는데 요즘엔 바빠서 잘 못해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했어요. 반복됐다는 말은 이제 자주 한다는 거죠. 자주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먹다는 먹곤 하다 동사하고만 해요. 동사만 동사하고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은 행위잖아요. 행동이니까. 그래서 먹다 먹고 나다, 웃다 웃고 나다, 쓰다 쓰고 나다, 요리하다 요리하고 나다, 마시다 마시곤 하다, 보다 보곤 하다, 듣다 듣곤 하다, 자다 자고 나다, 부르다 부르곤 하다, 만들다 만들곤 하다라고 이렇게 다곤 하다 다 사용하고요. 똑같죠. 자, 옛날에 뭐 했어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요즘에는 뭐 하곤 해요? 산책하곤 해요. 요즘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산책하곤 해요. 자주 하곤 해요.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뭐 하곤 해요? 그죠? 커피를 마시곤 해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길찾기 앱을 사용하곤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곤 해요. 반복되는 행동.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곤 해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무엇을 하면서 놀았어요? 집 근처에 바다가 있어서 친구들과 바다에서 어릴 때 수영하곤 했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 했어요. 과거. 지금 수영하곤 해요. 지금 하곤 하는 거고 수영하곤 했어요. 어릴 때. 예전이죠? 예전에 요즘 아니고 예전에 이 식당에 자주 왔어요. 네, 전에 친구들과 자주 와서 비빔밥을 먹다죠, 그죠? 그러니까 먹다니까 어떻게 해요? 먹곤 했어요. 그래서 전에 했어요. 지금 먹곤 해요. 전에는 먹곤 했어요. 번역기 앱이 있으니까 여행할 때 편리하지요. 맞아요. 번역기 앱이 나오기 전에는 사전으로 단어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단어를 그렇죠. 찾곤 했어요.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자주 어떻게 해요? 듣다 그죠? 듣곤 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좋네요. 이렇게. 음. 요즘도 잠자기 전에 한국어를 공부해요.
아니요. 예전에는 바빠도 잠자기 전에 뭐 했는데 공부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바빠서 전혀 못해요. 이렇게 합니다. 공부하곤 했는데 예전에는. 자,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들, 그냥 했는데 뭐 과거의 반복, 요즘의 반복, 다 반복되는 행동들을 고언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듣고 또 써볼게요. 말하기 이제 듣기 한번 써봅시다. 음. 삼과 생활 속의 과학.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길찾기 앱이 있으니까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찾곤 했어요. 2. 왜요? 가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가방이 큰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교환해야겠어요. 3.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저는 좋더라고요.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고 말을 해서 켜고 끌 수 있으니까요. 4. 가상현실 게임이 뭐예요? 가상현실에서 실제처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서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계속 들으면서 계속 써보세요. 그죠? 쓰기는 들으면서 계속 써보면 쓰기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들으면서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두 사람은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갔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이곳은 직원이 없어서 영업을 안 해요? 직원이 없어서 영업을 안 해요? 응? 이게 아닐 것 같다. 그렇죠? 이곳에서는 손님이 직접 물건을 결제하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무인 편의점 같아요. 느낌에. 그렇죠? 그래서 손님이 직접 물건을 결제할 것 같고 이곳에서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계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직접 또 물건을 어, 계산을 할 수 있죠. 단말기에다가 바로 우리가 바로 찍으면서 하잖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소리 좀 키워야겠다. 여러분 잘 안 들리면은 여러분 책에 있는 QR 코드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음.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살까요? 여기 편의점이 있네요. 그런데 직원이 없나 봐요. 아, 여긴 직원 없이 손님이 직접 계산하는 무인 편의점이에요. 직원이 없어서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편의점은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물건은 어떻게 계산해요? 물건에 표시된 바코드를 계산대에 있는 기기에 찍으세요. 그리고 결제하면 돼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 됐죠? 자, 두 사람은 어디에 갔어요? 무인 편의점에 갔어요. 그리고 이것은 직원이 없어서 영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직원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인 편의점이죠. 손님이 직접 물건을 결제하죠. 그리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계산할 수 있어요. 볼게요.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살까요? 하니까 여기 편의점이 있네요. 그런데 직원이 없나 봐요. 직원이 안 보이죠? 직원이. 여기 직원 없이 손님이 직접 계산하는 직원이 없이
손님이 직접 계산하는 무인 편의점이에요. 직원이 없어서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뭐요? 영업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하면 영업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도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편의점은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줄을 서지 않으려 웨이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물건은 어떻게 계산해요? 물건에 표시된 바코드 알죠, 여러분? 물건 사면 이렇게 이제 번호가 넘버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코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바코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그 편의점에 가면은 이렇게 바코드 찍는 이제 그걸로 삐 하면 계산이 되죠. 그래서 바코드를 계산대에 있는 기기에 찍으세요. 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걸로 삑 찍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바코드가 이렇게 우리 뭐 빵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으면 요걸 이제 계산대에 있는 기계에 또 찍기도 하고 아니면 이 기계를 줄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여기 찍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찍으세요. 그리고 결제하면 돼요. 돈을 내면 돼요. 결제하면 돼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편의점에 갔어요. 이번에는 읽기입니다. 읽기 32쪽이에요. 읽기. 익힘책 32쪽. 다음은 신문기사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 그래요. 드론이에요. 드론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방차예요. 소방차. 소방차는 그걸 하는 거잖아요. 소방차는 소방서에서 뭐 해요? 소방서에서 그죠? 파이어 스테이션 소방서에서는 이제 뭐가 가요? 불이 나면은 이제 파이어 엔진 있죠. 그래서 그 소방차를 가지고 삐뽀 삐뽀 가는 거죠. 불이 나면. 그래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소방차가 뭘 해요? 하늘을 날아요. 하늘을 날다. 이거는 이제 날다. 그죠? 날다인데 뒤에 이제 리얼 탈락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는 그죠? 나는 차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차가 아니고 요 뒤에 오는 이 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는이 붙었는데 리얼이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 하늘을 나는 드론 소방차. 119 소방대는 산불을 효과적으로 끄기 위해서 효과적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라는 말은 어, effective라고 하죠. 그죠? effective가 이제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힘은 적게 들고, 효과가 있다라는 이름. 효과라고 하면 힘은 적게 들면서, 그 결과는 좋은 거. 그래서, 좀 보람이 있는 좋은 결과. 이렇게 합니다. 좋은 결과, 보람이 있는 좋은 결과. 그래서, 보람이 있는 좋은 결과. 효과를 봤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끄기 위해서 이제 산불을 효과적으로 끄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하고 있어요. 드론은 소방대원은 파이어맨이죠. 그래서 파이어맨, 사람 대원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소방서에 가면은 소방관이 있거든요. 사람을 소방관이라고 그래요. 오피스는 소방서라고 그러죠. 그죠? 소방서는 오피스고, 파이어 오피스고, 소방관은 파이어맨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소방관을 또 뭐라고 하냐면 소방대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들어가기 위험한 곳이나 위험하다, dangerous 하죠. dangerous place. 그래서 위험한 곳이나 야간, 밤에 산불이 발생한 곳에서 불을 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방 드론을 사용하는데
산불을 이제 효과적으로 끄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드론은 소방대원이 들어가기 위험한 곳이나 야간에 이 산불이 발생한 곳에서 불을 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드론은 소방대원이 들어가기 위험한 곳에서 활용된다. 그죠? 맞죠? 드론은 밤에 산불이 나면 그곳으로 가서 불을 끌 수도 있다. 그렇죠? 밤에 이제 산불 났을 때도 이제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드론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윗글의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그래서 드론은 벌처럼 생겨서 벌 알죠, 여러분? 벌. 비. 그죠? 비. 그래서 그 드론 모양 생긴 게 이제 벌처럼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벌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죠? 그래서 벌처럼 생겨서 생긴 모양이 모양이 생긴 게 생기다. 그죠? 벌처럼 생기다. 이렇게 하면은 그 모양이 그 세이프 모양이나 아니면은 뭐그 생겨진 모양 볼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볼까요? 왜 드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드론은 벌이 날면서 내는 소리하고 비슷해가지고 소리. 벌이 날면서 내는 소리 있잖아요. 붕 이렇게 하잖아요. 부부부부부부부부 이렇게 벌이 날면서. 그러니까 드론이 생긴 게 이제 요렇게 생겼죠. 벌이 이렇게 이제 이제 드론이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벌처럼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벌처럼 생긴 거는 생긴 게 아니고 생긴 거 뭐 비슷하기는 한데 요 생긴 모양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소리 있죠. 소리 부부부부부부부부부 이 소리하고 비슷해가지고 벌이 날면서 내는 소리하고 비슷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드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론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래. 드론 이렇게 하나구나. 그쵸? 그래서 소리가 이제 생긴 게 벌처럼 생긴 게 똑같아서 폼이 똑같아서 붙여진 이름은 아니고 이 날면서 내는 소리가 비슷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서로 드론은 사람 대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리고 사람이 타질 않고 무선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무인이죠, 그죠? 사람이 안 탄 거죠. 그래서 안 타고 타지 않고 무선으로 무선은 이제 그 전파잖아요. 무선, 그죠? 무선. 그래서 와이어레스, 그러니까 선이 없다. 선이 없이 무라는 말은 없다. 없다. 뭐예요? 이 라인, 그죠? 선이. 그래서 이 라인이 없다. 선이 없다. 무슨 말이야? 드론이 멀리 날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이 연결되겠어요? 그죠? 우리, 보면은 밥솥 같은 거 밥할 때 전기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선이 있으면 안 되죠. 날아가지를 못하죠. 멀리까지. 근데 무선으로 조종을 해요. 선이 없이 조종하는 무인기다. 이 사람이 타지 않다. 이 말이 이제 무인기다. 기라는 것은 이제 머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타지 않는 머신이다. 그리고 이제 이래서 여기서는 이 드론에 대한 드론의 뜻을 이야기했어요. 드론이 뭐예요? 이렇게 드론은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으로 조종하는 무인기예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드론이 활용되는 곳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일상생활에서는 물건이나 음식을 배달도 해주고요. 농촌에서 부족한 일손도 대신 해주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산불이나 사고가 나면 드론이 가서 또 소방관 일도 해주고 불을 꺼주기도 하고 사람을 구하는 일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바다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또 구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조 드론이라고 하죠. 구하는 거, 구조를 한다. 그러니까 구조하다. 이게 구조하다가 뭐예요? 사람이 그죠? 구조하다. 구조해 주는 그런 레스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해 주는 이 구조하다. 그래. 구조해주는 드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의 안전을 또 세이프티를 해주는 안전을 책임지는 또 순찰해주는 드론. 순찰은 이 경찰관들이 밤에 좀 무서운 곳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순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그 경찰 아저씨들이 밤에 9시 뭐 10시 되면은 그 경찰차를 딱 주차를 해놓고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혹시 사고 같은 게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순찰하다라고 하죠. 경찰이 순찰하다. 그래서 순찰해주는 또 드론도 있고 또 자연 환경을 조사해주는 또 탐사 드론도 있어요. 탐사하다는 이게 좀 뭐해요? 그 탐구하고 조사하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탐사는. 그래서 사라는 것은 이제 조사하다라는 뜻이고요. 샅샅이 더듬어서 조사를 하는 걸 탐사라고 해요. 샅샅이 조사.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이제 샅샅이 더듬어서 이제 조사하는 거. 내가 이제 탐사라고 해요. 탐사.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조사하는 걸 탐사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탐사 드론도 있고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네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맞죠? 이렇게 드론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왜 많이 활용돼요? 드론을 이용하면 사람이 일을 할 때보다 뭐가 많이 절약돼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고. 여기서는 이제 드론의 장점, 좋은 점. 드론을 이용하면 사람이 일을 할 때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유는 했으니까 때문이다. 게다가 거기에다가 또 더 붙이죠. 게다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게다가 그래서 더 more 더 많이 put more 이렇게 게다가 사용 방법도 그래서 더 많이 게다가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드론의 장점. 음. 요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드론의 뜻이에요. 드론의 뜻, 의미. 여기는 이제 드론의 의미죠. 의미. 무슨 왜 이렇게 드론이 뭐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드론의 이렇게 활용되는 곳. 활용되는 곳. 드론이 무슨 일을 하냐 하는 일. 하는 일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드론의 여기까지는 이제 드론의 장점, 좋은 점. 이제 장점이라고 하죠. 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벌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나서 벌처럼 생긴 게 아니고 이제 벌 소리가 똑같아 가지고 벌이 내는 소리와 비슷해 가지고 붙여진 이름이고 그런 사람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다른 거는 감기가 오려나 보네. 그죠? 그래서
드론을 사용하면 비용이 절약된다. 그래서 비용이 절약된다. 이렇게 있죠. 맞아요. 그다음에 드론은 사용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사용 방법이 어떻게 해서요?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이렇게 있죠. 간단하다. 그리고 틀렸어요. 간단하다. 드론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다른 것은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쓰기 볼게요. 쓰기. 쓰기 보면은 자 볼게요.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물건.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이제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어요? 세탁기도 많이 있고 세탁기 제일 편리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전자레인지도 우리 학생들 좀 데워서 먹을 때 전자레인지도 또 하고 그다음에 냉장고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죠. 저는 어렸을 때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우리 집에.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 냉장고가 없으면 여름에 그 우물에다가 우물이 아주 깊은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이 아주 깊은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깊은 이제 이게 줄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 우물 안에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과일 같은 거 이런 걸 딱 넣어두셨죠. 그리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여기 있는 과일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저한테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보관을 했는데 냉장고가 생기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물건에 대한 글이에요. 메모를 참고하여 글을 완성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세탁기, 냉장고, 또 집에는 좋은 정수기도 있고, 그죠? 정수기라든지 부엌에 또 편리함 준 거, 밥솥도 저는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밥솥. 옛날에 불을 떼서 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전기로 다 하잖아요.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저는 자동차도 제일 편리한 것 같아요. 자동차 없으면 안성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자동차. 그래서 물건의 이름은 이제 세탁기예요. 나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이게 여기 이제 곤하다라는 이름 이제 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는 줄 알다, 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오기 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곤 했어요. 세탁기 없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죠. 앉아서 빨래를 하니까 손세탁을 그때는 이제 손세탁을 했죠. 손으로 빨았잖아요, 엄마들이. 그리고 그 냇가에서 물 내려간 냇가에서 앉아가지고 손으로 탁 빨았죠.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손 불면서 그 냇가에서 빨래하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곤 했어요. 근데 사람이 직접 빨래를 하니까 어땠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이제 세탁기가 나온 후에는 어땠어요?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세탁기 삐삐삐삐 돌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집 청소하고 있으면 빨래 세탁기가 알아서 빨래를 윙윙윙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또 더더더더더더더더 탈수를 하고 그죠. 그걸 세탁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또 탈수하고 그죠. 또 요즘엔 또 건조까지 해요. 세탁기 좋은 세탁기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다 세탁을 해주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을 이제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옷에 맞게 세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옷을 세탁도 뭐 아주 섬세 세탁 이렇게 털 있잖아 털 같은 옷은 또 섬세 세탁 이렇게 할 수 있고 세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서 옷을 상하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빨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나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나온 후에는 어땠어요? 라고 적어보고요. 비교하는 글을 이제 써보겠습니다. 세탁기는 뭐예요?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물건 중 하나이다. 예전에 이것이 없을 때는 빨래를 하는데 뭐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곤 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직접 빨래를 하니까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옛날엔 나오기 전, 그 다음에 나온 후 뭐 해서요? 비교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면 좋지요. 그래서 하지만 세탁기가 나온 후에는 사람들의 생활이 편해졌다. 어떻게 해요? 버튼만 누르면 스스로 빨래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까 스스로 가는 차 뭐라고 했어요? 자율주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빨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빨래를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빨래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또한 자, 옷에 맞게 세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서 아주 섬세하게 세탁하는 것도 있고 또 아주 세게 세탁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세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죠? 옷을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빨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옷에 맞게 세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서 옷을 상하게 하지 않고 요거 없애야겠다. 않고 깨끗하게 빨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요거는 2점보다는 요거 반점을 해야겠다.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집집마다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 정해가지고 세탁기 아니고 뭐 냉장고도 할 수 있고 밥솥도 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도 할 수 있고 정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편리함을 주는 물건. 요즘에는 청소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청소 다 해주니까 집이 얼마나 깨끗해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한 100자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원고지에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과 익힘 책을 풀어봤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교과서에는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활의 편리함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읽어보고 또 이렇게 뭐 드론이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관련된 그런 단어들 제어하다, 체험하다, 작동하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44쪽에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활의 편리함 그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지문이니까 많이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과 익힘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